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벤틀리가 높이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부분들이 꼭 생기기 때문에 특히 좋아하는 컬러다. 제가 부모인 마음으로 동일하게 꼭 세팅을 해드릴 테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프바이크의 미디형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굉장히 제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트랙 프리칼리버 16인치 모델을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트랙 프리칼리버 16 같은 경우에 소비자 가격은 37만원으로 소비자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시점 때문에 부품 수급이 잘 안 됐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변동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37만원 가격이 아마 이 16인치를 구매하시는 모델의 수입 자전거에 대비해서 국산 자전거도 꽤나 많이 올랐다 판단들을 많이 하실 텐데, 37만원이라는 가격이 타 브랜드에 대비 가격이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다. 물론 이 37만원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타 브랜드들이 오름폭에 있어서 프리칼리버 16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24년식이 출시를 하면서 작년과 동일하게 제품 내 가격을 뽑은 걸 보니까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네, 37만원의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고요. 컬러는 총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컬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컬러가 4가지였는데 24년형으로 컬러로 나온 것들이, 컬러 이름들이 볼트 컬러, 뮬산 블루, 핑크 프로스트, 그리고 다크 아쿠아틱. 다소 생소하고 어렵네요. 이렇게 총 4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3년식과 24년식과 차이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프리칼리버 16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컬러 체인지 말고는 특별히 23년식과 24년식은 변한 게 없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어떤 걸까, 개인적인 취향의 부분은 확연히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구매하실 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하나하나 컬러를 조금 살펴보면요. 네, 이 제품은 프로스트 핑크라는 컬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여아들이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컬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됐던 기존 모델과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칼이 진녹색 같은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컬러가 변경이 됐고, 그 외적으로 특별히 데칼 디자인이나 외관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아들이 특히 좋아하는 컬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 구성과 23년식과 24년식이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자, 다음 컬러는 다크 아쿠아틱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고급스러움은 꽤나 괜찮은 컬러 매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지금 보시는 프레임 뼈대 색상이 굉장히 오묘한 컬러로 칠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더 오묘하고 예쁘다, 고급스럽다, 고급 자전거다 이런 느낌을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항상 구매하실 때에도 눈으로 직접 보고, 눈으로 보시면 좀 더 느낌이 확연히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데칼은 핑크색, 핫핑크에 가까운 핑크색 그립과 데칼이, 그리고 페달까지 같은 컬러로 매칭이 되어 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컬러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도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컬러 이름은 뮬산 블루입니다.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벤틀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벤틀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컬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컬러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오묘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컬러 매칭의 포인트가 빨간 색깔 데칼, 그리고 앞에 헤드 데칼, 그리고 그립까지, 지금 보시는 페달까지도 빨간색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볼트라는 컬러고요. 형광색 컬러입니다. 눈으로 봐도 가시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컬러고, 아이들이 딱 탔을 때 정말
정말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형광색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뭔가 고급스러움보다는 톡톡 튀는 컬러 느낌이 나는 게 특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데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던 다크 아쿠아틱 컬러인가? 그 컬러랑 좀 비슷한 데칼 색상으로 이렇게 데칼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립도 마찬가지로 그런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페달도 약간 옥색빛 나는 컬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핑크색 또한 같은 컬러로 페달이 맞춰져 있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컬러를 한번 살펴봤는데 아이들이 어떤 컬러를 좋아할까요? 일단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컬러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자전거 가용 범위치가 몇 가지 되냐, 이 이야기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트랙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 기준으로는 99cm부터 117cm까지 가능하다, 매뉴얼상에는 나와 있지만 이거는 사실 다 맞다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의 키에 따라서 혹은 이제 성장 발달 속도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들 갈리기도 하고요,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단 매장 오셔서 한번 앉아보셔라.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이 뼈대가 가볍냐 안 가볍냐, 이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내해드리는 거는 이게 프레임이 어떤 소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일단 트랙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스틸 프레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기어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크랭크 사이즈가 30T고 프리휠 같은 경우에는 18T입니다. 아이들이 적합하게 적당한 힘으로 자전거를 굴릴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무게는 최대 무게가 36kg고요. 그리고 자전거 스펙상 무게는 8.37kg입니다. 보조바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자전거가 이렇게 뒤뚱뒤뚱 거려요.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 보조바퀴는 약간은 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균형 감각을 조금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바퀴는 살짝 떠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손이 작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희 매장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의 손에 따라서 악력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간격을 또 줄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에 나사가 있죠. 이 나사가 안으로 들어가면 간격이 이렇게 좁혀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끔 해달라 설명을 해주시면 이 부분 다시 조율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 타는데 무서워한다 이러시면 이런 이제 핸들 레버 각도도 이렇게 안쪽으로 또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몸에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세팅하시면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안장 높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아이한테 무조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전문 매장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판매하기 전에 무조건 다리 길이, 인심이라는 걸 재서 그 길이에 맞춰서 보통 세팅을 하는데, 일단 아동용에는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안장 높이에 대한 높이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부분들이 꼭 생기기 때문에 안장 높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세팅입니다. 제가 손이 발이 되는 걸로 해보고, 발을 땅에 지면에 딱 맞게 세팅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안정감이나 밸런스가 좀 많이 높아진다고 하면 뒤꿈치 기준으로 뒤꿈치가 이렇게 살짝 떠있는 듯하게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페달부터의 요 안장거리를 재는 게 기본인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높이가 안장에서 다리가 딱 닿을 수 있는 높이가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자전거 출고를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재미를 느낄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안장을 무릎을 조금 굽히더라도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고 지면에서 5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질 수 있게끔 저는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알고 계신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보호장구는 좀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돼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헬멧 그리고 보호대 꼭 착용을 해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서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대전에서 자전거 프리칼리버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16인치 아동용 자전거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희도 매장에 항상 전시가 돼 있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매장도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네, 두 아이가 있는 부모다 보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 신경 많이 쓰면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장 들려주신다면 제가 부모인 마음으로 동일하게 꼭 세팅을 해드릴 테니까 자전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네, 한동안은 또 아동용 영상은 아마 올라오지 않지 않을까. 네, 이게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 24년식 20인치 내지 24인치도 자전거 준비해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자전거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